안녕하십니까. 해운대 초등학교 교사 조기석입니다. 쉽게 잘합시다에 이어 두 번째 연수 자료입니다. 이번에는 수업시간 지키기입니다. 지난주 온라인 개학을 했을 때 예상과 달리 실시간 쌍방향 화상 도구들은 큰 문제 없이 잘 운영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EBS 온라인 클래스 이 학습터는 예상했던 것처럼 어느 정도의 문제가 발생했었습니다. 제가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수업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학급 관리 도구였습니다. 몇몇 학급 관리 도구는 먹통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제가 사용하고 있는 클래스 1, 2, 3은 아무 문제 없이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불편함이 발생했던 학급 관리 도구들도 점차 안정적인 방향으로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니 이제는 인터넷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선생님, 초등 수업 시간 40분을 꼭 지켜야 합니다. 그래야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생활하고 학습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아침에 1교시부터 6교시까지를 모두 안내하고 학생 자율적으로 과제를 수행하게 하면 학생들은 수업 시간을 지키면서 규칙적으로 학습 활동에 참여하기가 힘들게 됩니다. 그러니 각 학교의 시정에 맞게 매 시간 수업이 안내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매 시간 수업에 잘 참여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업이 시작되고 5분 이상 접속되지 않는 학생에게는 전화 또는 문자를 보내서 수업 시간을 지켜서 참여하도록 독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선생님은 교실에 앉아서 학생들의 대답에 즉각적으로 피드백을 줘야 합니다. 지난주 실시했던 수업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6일 2교시 실과입니다. 학습 주제는 학급 홈페이지 게시판을 활용하기고 저희 반이 사용하고 있는 학생 클래스 1, 2, 3을 자세히 학생들이 알 수 있도록 내용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자기 아바타를 꾸민다든지 그 다음에 카메라 기능을 사용하는 것들을 수업 시간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댓글을 쓰라고도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사진을 찍어 올리고요. 아바타를 바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는 거죠. 이 과정이 이제 피드백에 해당될 겁니다. 그런데 잘 못하는 학생들이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친구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수를 하는 학생들이 많이 발생해서 제가 아바타는 여기 있고 으스 카메라는 여기 있다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글을 주고받습니다. 맞는지 아닌지 학생이 했을 때 친구가 맞다고 해주고 제가 잘했다라고 해주고 알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이 선생님 실시간 쌍방향 수업입니다. 동영상을 보고 단순히 댓글만 다는 형태가 아닌 거죠. 계속 주고받는 겁니다. 안 된다고 몇십 번을 했는데 안 된다는 학생이 나왔습니다. 안 되나 보구나.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렇게 글을 주고받았습니다. 4월 16일 2교시 실과에 102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제가 댓글을 길게 달아준 것도 있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수업을 하면 선생님 40분이 금방 지나갑니다. 제가 이전 연수에서 쌍방향 화상 공유는 수업 시간보다 조례나 종례에 사용하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이때는 이런 화상 도구가 엄청난 트래픽으로 사용이 어려울 것 같았기 때문이었는데 막상 현실에서 그런 문제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수업 전체를 화상으로 진행하자는 말은 아닙니다. 수업 중에 온라인 실시간 쌍방향 화상 공유 도구를 상시 열어두고 있자는 겁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것이 있을 때 화상으로 들어오라고 하고 서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물론 필요한 화상 공유가 끝나면 학생은 나가도록 해야 할 겁니다. 이때 교사의 마이크와 카메라는 꺼놓으시는 것이 좋겠죠. 학생이 접속했을 때만 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4월 16일 3교시 창의적 체험활동입니다. 색종이 소개책으로 자기소개하기 내용입니다. 어떻게 만드는지 영상 자료를 링크했습니다. 혹시 보이지 않을 수 있어서 두 번째 영상 자료도 링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영상을 봅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안 들어온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수신 확인을 눌러서 글을 읽지 않은 학생을 제가 발견했습니다. 수업 시간이 지났는데 5분이 지나도 들어오지 않아서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알림 필수라고 알려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영상을 본 후 작품을 만들고 자기의 작품을 댓글로 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요. 학생들도 작품을 달고 제 이야기에 학생이 이렇게 답을 달기도 합니다. 4월 16일 3교시 창의적 체험활동도 댓글이 52개가 이렇게 왔습니다. 4월 17일 4교시 수학입니다. 1 나누기 자연수의 몫을 어떻게 나타내는지 이 학습터 영상 자료입니다. 이 학습터 영상 자료가 잘 돼 있어서 이걸 넣고 교과서 10쪽과 11쪽의 문제를 해결하자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수업 시간 늦는 아이들을 명시해 주고요.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참여 상태를 보고 난 다음에 체크되지 않은 학생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다 풀었다고 글이 올라왔습니다. 교과서를 찍었는데 보기 어렵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빠르지만 정면에서 찍으면 좋겠다라고 글을 써줬습니다. 학생들마다 찍어서 보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처음 보내다 보니 이런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무리 없이 이렇게 했었고요. 이 학생의 경우는 1번 문제와 4번 문제가 다소 확인되지 않아서 다시 해달라고 제가 완성해달라고 해서 다시 자료를 색칠을 하고 이렇게 해서 다시 보냈습니다. 이런 과정들이 실제 수학 수업에서 일어나는 피드백이죠. 자, 이번에 색칠을 하지 않았다라고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아핫 까먹고 빠뜨렸네요. 지금 색칠 완료했습니다 라고 썼습니다. 굳이 사진을 올리지 않더라도 이런 형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컬러를 이용해서 깔끔하게 해서 보기 좋다라고 칭찬도 이렇게 해주고요. 이런 내용들을 주고받습니다. 4월 17일 4교시 수학도 66개의 댓글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4월 17일 6교시 창의적 체험활동 보시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한 내용입니다. 요즘 온라인 학습을 통해서 저작권이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저작권 관련 사전 교육 자료를 유튜브 자료를 링크했습니다. 그리고 댓글을 이렇게 쓰자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댓글을 달았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아이들에게 피드백을 주고 학생도 그에 대한 피드백을 저에게 줍니다. 이런 형태로 수업이 진행됩니다. 58건의 댓글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중간에 이상한 글이 하나 나왔습니다. 욕설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욕설을 쓰면 받을 사람이 상처받을 수 있고 점점 더 나쁜이 돼서 욕설하면 됩니다. 맞춤법이라든지 글자가 조금 이해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내용이
욕설을 하겠다는 내용이 같아서 제가 걱정이 돼서 이렇게 글을 달았습니다. 그랬더니 학생이 뭔지 모르고 실수하지 않겠다라고 한 거를 하겠다라고 기록했다고 내용을 적었습니다. 실수였을 것 같았어. 죄송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오가는 게 수업이죠. 이때도 58개의 댓글로 이렇게 했습니다. 맨 마지막에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모두들 수고했습니다. 주말 즐겁고 신나게 지내도록 하세요. 온라인 수업을 2일 해보니 여러분들의 능력이 정말 대단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모두 화이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런 수업은 온라인 학습방 대기 자료라는 곳에 비공개 게시판을 만들어서 미리 올려놓습니다. 매 시간 온라인 학습방에 글을 쓰려니까 상당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그래서 대기 자료에다가 미리 다 만들어 놓고 그때 필요한 것들을 다른 보드로 게시물 복사를 눌러서 이렇게 수업을 새로 만들어서 하면 됩니다. 4월 21일 5교시 실과 다음 주에 계획된 수업 하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현재 대부분의 수업이 적당한 길이의 동영상을 살펴보고 그에 댓글을 달거나 문제를 푸는 형식이 많아서입니다. 많은 경우 유튜브의 동영상을 사용하는데 그 내용이 교육과정과 연관성이 적은 경우도 제법 보이고요. 학생들이 이해하기 힘든 것들도 상당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과서 내용이 재미있게 잘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굳이 동영상 자료를 찾으려고 애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나와 가족의 관계를 알아보는 수업입니다. 가족의 의미를 설명해보자. 자, 실과 교과서 10쪽의 만화를 읽어봅시다. 10쪽의 만화가 너무 잘 돼 있습니다. 관련 유튜브 영상보다도 더 좋은 것 같아서 영상을 아예 빼버렸습니다. 만화를 본 다음에 소중함을 느낀 경험을 댓글로 기록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댓글 기록의 예시는 분명히 제시를 해주고요. 그러면 학생들은 댓글을 기록할 겁니다. 그런데 검인정 교과서의 경우 저희 반에 전학 온 아이가 4명이나 있습니다. 4명의 학생이 이 실과 교과서를 다른 교과서를 들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첨부 파일로 이렇게 교과서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수업 내용을 더 진행해서 진행을 하고요. 다 한 다음에는 문제를 풀어보자는 걸 넣어줬습니다. 문제는 클래스 1, 2, 3에서 문제를 낼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중 올바른 내용을 모두 고르세요 해서 9개의 보기를 주고 이 중에 모두 골라라고 이렇게 문제를 냈습니다. 학생의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그러면 이 수업이 되면 학생은 이렇게 들어오게 될 거예요. 보드를 누르고 그러면 4월 21일 5교시 실과를 이렇게 보게 되겠죠. 수업에 들어오면 선생님이 적은 내용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예. 나오고 그 다음에 밑에 교과서가 혹시 다른 학생은 교과서를 이렇게 봐서 만화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만화를 본 느낌을 여기에 댓글로 달아줄 거예요. 댓글을 다 달고 난 다음에는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풀어봅시다 해서 답을 맞다고 생각하는 것을 체크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답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이제 선생님은 학생이 기록한 답을 볼 수 있습니다. 샘플로 했던 이 학생이 정답이 맞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틀린 학생은 틀렸다라고 체크가 될 겁니다. 그리고 미응답자가 22명 있다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답을 어떻게 했는지가 나오고요. 댓글 발표에 대한 피드백, 학습 정리 평가를 모두 마치면 40분이 꽉 채워질 것 같습니다.
선생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물리적인 환경이 아니라 학습 내용에 대한 고민과 학생들이 규칙적으로 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